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무대로 앞으로전 루빗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도다해 에메랄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만의 명함을 갖는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명함은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직업을 적고 상대방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하나의 종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저와 함께 명함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두고 쭉 나침판을 펼쳐서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 여행을 가는 목적,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그만큼 단순히 여행을 가기 위해서도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의 인생을 여행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바로 즉시 대답할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행에서 아주 계획을 잘 세우고 잘 가고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저는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살짝 자신이 없어지네요.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그 꿈을 무엇이라고 답하셨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적의 꿈에 대해서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 뭐라고 대답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공사 승무원과 호텔에서 근무하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조금 더 잘한다면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했었고요. 왜 그런 소원들을 제가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즐겨하기도 하고 행복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앞으로전 루비셀에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가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떠한 곳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를 할 때 제 소개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체 교육 강사로 강의를 하지만 저의 두 번째 잡은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족, 친구,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파트너들과 그리고 스폰서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사업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저의 지금의 목적과 그리고 지금의 꿈은 바로 행복한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언젠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응원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다양한 과정들을 누구나 함께 거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하나를 장만하고 또 하나하나를 경험하고 겪어가면서 이러한 마지막 최종의 여행의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우는 시기,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충분히 결과를 내는 시기,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은퇴를 하는 시기까지 겪게 됩니다. 인생의 라이프 주기는 누구나 동일하게 같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누구나 꿈 대신에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분들도 혹자 계신가요? 최근의 사람들에게는 꿈이라는 단어보다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전의 사전적 의미는
눈으로 시각으로 무언가 물체를 확인하고 그 물체의 색깔과 형태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비전은 내가 눈으로 시각화해서 그것을 그려보는 과정. 따라서 누구나 꿈에 있어서 그 꿈의 과정들을 현실처럼 느끼고 그려보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비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꿈처럼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속의 화면처럼 마치 모호한 듯한, 그리고 저 멀리 떠있는 별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의 꿈 혹은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꿈은 비전과 같진 않죠. 꿈에서 출발해서 꿈을 꾸다 보면 어느새 그런 꿈을 꾸는 과정 속에서 현실화시켜서 하나하나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려지는 것들이 바로 비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바로 이 미션이라는 단어를 늘 학생들 혹은 재교육을 받는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비전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시각화해서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의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션이라는 것을 이루어야 되죠. 여러분은 미션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당연코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수행 과정에서의 작전, 미션입니다. 꿈에서 출발하는 것이 결국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목표 혹은 목적이 미션이죠. 그러나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어가 주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액션입니다. 어떠한 꿈도 어떠한 목표도 행동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겁니다. 누구나 행동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이룰 때 혹자는 성공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특별한 단어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스트레인지입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전략 혹은 전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동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에 해당되는 동화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토끼가 지금 낮잠을 자고 있네요. 거북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화에서 토끼는 결국 거북이에게 지게 되죠. 왜 토끼가 경주에서 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낮잠을 자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북이만의 비전과 미션이 있었습니다. 거북이의 비전은 역량을 발전시키자 였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는 거북이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그러한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결국 거북이의 전략은 쉬지 않고 끈기 있게 하기, 그리고 매일 꾸준히 연습하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더 드려볼까요? 바로 토끼와 지렁이의 100m 경주입니다. 금에서처럼 토끼가 지렁이와 달리기 경주를 한다면 이번에도 토끼가 과연 지렁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경주에서 이긴 이유는 여러분들도 상상하시는 것처럼 지렁이의 길이가 100m이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토끼가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진 이유는 꾸준히 노력하지 않고 거북이를 살짝 얕본 다음 낮잠을 잤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렁이와 경주에서는 예외였습니다. 토끼도 한 번 졌기 때문에 지렁이에게는 꼭 이겨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졌겠죠. 그러나 경기의 결과는 결국 지렁이가 이겼습니다. 이유는 타고난 신체적인 조건이 지렁이가 훨씬 더 길어서 출발이라고 외친 순간 지렁이가 몸을 한번 꿈틀거리면 바로 머리가 도착 지점에 와 있을 만큼 충분히 길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떠한 경주에서 누군가보다 열심히 더 노력해서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상대방과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환경과 조건이 다를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가끔씩 실망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이제는 단단히 각오를 했는데요. 바로 토끼도 나름의 비전과 미션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토끼의 비전 한번 볼까요? 토끼는 동물나라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되는 것이 바로 토끼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토끼가 비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당연히 미션도 세웠겠죠. 토끼의 미션은 다른 동물과의 경주에서 이기자입니다. 미션은 제가 분명히 목표 혹은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 전략은 바로 지구력을 키우고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며 꾸준히 연습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경주를 해야 할 다른 동물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 토끼를 훈련시켜서 대대손손 이제 토끼가 동물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되는 것이 토끼의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토끼도 야무지게 자신의 비전과 미션을 경주에서 진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화 속의 비전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는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늑대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집을 짓죠. 서로 안전한 집을 짓겠다라고 하고 각각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첫째 혹은 둘째 돼지는 모두 집을 지은 소재가 늑대가 바람으로 후 불어서 날아갈 만한 그러한 가벼운 소재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돼지는 좀 달랐죠. 바로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막내 돼지가 이렇게 벽돌로 튼튼한 집을 지어서 결국 늑대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화에서 보듯이 첫째도 둘째도 세우지 못한 것을 막내 돼지는 어떻게 비전과 미션을 세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전은 결국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하나의 시각화되어 있는 현상이죠. 늑대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자가 바로 돼지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안전한 집을 짓자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략은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특별히 가장 전략에서 우수한 전략으로 꼽고 싶은 것이 늑대가 나타나면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데요.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전략으로 세웠을 때 훨씬 더 그 상황에서 빠르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전략이라고 해서 어렵거나 혹은 행동으로 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것보다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하나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훨씬 비전과 미션을 잘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까마귀와 물병이라는 동화책입니다. 까마귀가 물병 속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목을 아무리 쭉 빼고 부리를 병 속으로 들이밀었지만 도저히 물까지 닿지 않는 거였죠. 까마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물병에 돌멩이를 넣어서 물이 차츰차츰 위로 올라오면 내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죠. 아유,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까마귀입니다. 이러한 까마귀도 나름의 삶에 있어서의 비전과 미션이 있네요. 까마귀의 비전은 행복한 까마귀가 되자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하고도 비전이 같네요. 저도 행복한 네트워커가 되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까마귀의 비전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미션이다 혹은 비전이다 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주 막연하게 그저 꿈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앞에서 보시는 토끼
혹은 아기 돼지 삼형제, 그리고 마지막 까마귀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장 얻고 싶은 것 혹은 이루고 싶은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그 비전에서 내가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될 목표 혹은 목적을 설정한 다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전략으로 삼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의 비전과 미션은 이제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연습했으니까 잘 할 수 있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의 라이프 커리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커리어다 라고 하면 스펙이다 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생각되어지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또 가져가야 될 몇 가지의 자격증 혹은 경험 혹은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직무적인 혹은 직업적인 그러한 어떤 결과를 우리는 커리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프 커리어는 그것도 포함시켜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의 뭐 취미 혹은 여가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종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얻고 싶은 모양새, 그리고 내적으로 갖고 싶은 태도 또한 커리어에 포함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리어를 세우기 위해서는 4가지 질문에 여러분은 답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의 라이프 커리어를 정립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알게 된 나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나는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디에서 그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방황하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아주 가볍게 그리고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리어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 이상은 예기치 않았던 사건으로 커리어가 형성되고 개발되어진다 라고 하네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발생되는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나의 커리어는 달라지기도 하죠. 여러분의 현재에서의 커리어를 설정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지금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을 판단하는 하나의 도표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진로를 과연 나는 몇 단계 정도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 그것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 노래를 좋아한다, 혹은 노래를 잘한다. 그리고 나는 운동을 잘하며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와 대화하며 토론하거나 무언가를 진단하거나 혹은 분류하는 것들을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시면 해당되는 동사에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 그렇게 체크되어진 것을 5개의 단락 혹은 영역에 여러분들께서 분류를 해보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의 적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취미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교육적인 경험, 그리고 여러분이 늘 갖고 있는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나누어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단락을 정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난 여기 관심이 있으며 난 이런 교육을 받았어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특징을 찾아보는 것이죠.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보는 것도 여러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커리어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진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직업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 혹은 수단,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만족감 혹은 성취감, 이러한 것을 여러분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두 가지 대답 다 직업에 해당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부터 받아서 내가 늘 기계적으로 해왔던 일들도 나의 직업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또 다른 직업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직업이 아닌 내가 만드는 직업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 어떨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직업,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은가요? 저는 요즘 강의를 가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유망한 직업은 뭔가요? 혹은 어떠한 직업이 가장 잘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말에는 어떠한 직업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겠죠?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폼과 함께 플랫폼 가운데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유망한 직업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플랫폼을 이용하고 플랫폼을 도구로 삼아서 플랫폼 가운데서 사업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대다수 많은 경영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가장 유망한 직업에 대한 질문을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렇게 유망한 직업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그 전문가들은 5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본금이 들지 않고, 즉 돈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두 번째, 시대 흐름에 적합하고 점포가 없는 직업. 그리고 세 번째, 실패해도 큰 피해가 없는 직업. 당연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고령화 시대에 맞는 평생 직업. 마지막으로 얼마든지 사이드에서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네요. 이 5가지의 조건에 부합되는 직업,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이것입니다. 무점포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 5가지 조건이 드는 직업이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또 여러분이 가까운 분들 중에서 아마도 이러한 직업을 현재 하고 계시거나 배우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하여서 성공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나의 직업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의 별은 어디에 있나요? 저의 별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저의 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까이에서 아주 밝은 빛을 내며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별빛을 따라 열심히 가고 있죠. 누구나 갖고 있는 꿈,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꿈과 노력은 타인과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러나 과연 때때로 그 별, 그 꿈에 대한 목적을 여러분들은 잃고 방황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랬다면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꿈은 비전이 아닌 내가 눈으로 그리고 시각화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 가운데 목표를 설정하는 미션, 그리고 그 목표를 좀 더 빠른 시간에 전략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의 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별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반짝반짝 빛나는 별 바로 옆에 제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네트워크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입니다.